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낮에 만났던 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질문이냐면 본인은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3년째 필라테스라는 여성분이십니다. 3년째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수영을 하시고 퇴근을 하시면 또 운동을 좋아하셔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헬스장 가서 이렇게 PT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뭘 질문을 하신 거냐면요. 이분께서 그런 거예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잘 하시겠죠? 잘하고 자세도 좀 잘 나오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에서 스포츠 센터 분들이 이분한테 이제 자격증 따서 강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왜 고민되냐면 주말 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부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알바 개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하려면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그 자격증의 비용이 한 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분이 월급이 200이 조금 넘으시니까 300이면 진짜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300을 과연 들어가면서까지 자격증을 따고 그런 활동을 내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뭔 하게 된다 손 치더라도 그 300만 원을 지불을 하면서 그걸 따가지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뭐 정답을 구한다기보다는 이제 의견을 좀 같이 나누자. 이렇게 대화를 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응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냐면 실제로 저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의 얘기를 예전에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가 제 인생의 모토 아닌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 모토가 생긴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해피먼데이를 같이 말씀을 나눌 거니까 이거 좀 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시죠?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발음이 좋지 않은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8일 해피먼데이. 저 스스로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5권의 책을 사는 겁니다. 몇 년째 사다 보니 벌써 꽤나 많은 책이 서랍에 책장과 가득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5권의 책을 다 보지만 바쁠 땐 다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달이면 또 5권을 삽니다. 오랜만에 책장에 있는 책들을 봤습니다. 구분이 되더군요. 재밌게 봤던 책, 작가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중간에 덮은 책, 목차만 겨우겨우 봤던 책 등등으로 말이죠. 그 중에 파란 표지의 버킷리스트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잭 니콜슨, 모건 프리먼을 주연으로 한 영화도 있었죠. 영화를 보고 난 후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본 분들도 꽤나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목표와 버킷리스트는 조금 다른 듯 합니다. 목표는 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뤄나가게 해주는 것이라면 버킷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입니다. 예컨대 볼펜 안 나올 때까지 써보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국내 일주하기, 허리까지 머리 길러보기, 자신있게 44 사이즈라고 말하기, 콘크리트 없는 동네 여행하기 등등으로 말이죠. 왜 사람들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까요? 제 생각엔 쳇바퀴 도는 듯한 사회생활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정작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잊고 지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닌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도 잊게 되는. 저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신나하는 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끔 꺼내어보면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리스트에 있는 걸 했을 땐 빨간줄을 촥촥 긋는데 그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기분이 좋습니다. 해피먼데이 행복한 동행을 100번째 보내는 날도 기대가 됩니다. 소소한 즐거움과 작은 희망을 지켜주는 버킷리스트. 일상에 지쳐 있을 때 작은 희망을 보고 싶을 때 참 유용한 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버킷리스트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자, 발음이 좀 많이 샜죠? 혀도 짧고요, 제가. 압니다.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런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왜 그 친구한테 별
큰 고민 없이 그냥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셔야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침에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은데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부랴부랴 샤워를 하고 출근을 하러 가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오후 낮에 1시, 2시 이럴 때 햇볕을 쫙 받으면서 비타민 D도 생성을 하면서 조깅도 하고 싶고 땀도 흘리고 운동도 좀 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침 한 10시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도 그려보고 싶은 분도 있고요. 되게 하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여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사람들마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회생활,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과 임무가 있고 또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나오질 않죠. 그러다 보면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고 가족과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생계 현장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어느 순간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었는지조차 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40대 분들을 만났을 때, 40대 중후반 분들을 만났을 때 가끔 나누는 대화 중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선생님한테 1억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1억은 아무도 줄 수도 없고요. 오롯이 본인 스스로만을 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1년간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1년 동안 1억을 다 쓰지 않으면 남은 만큼 그대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자, 내가 당신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 1억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1분 안에 답변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딱 하고 싶은 게 떠오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했지? 내가 살면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었지? 라고 되뇌이셔야 겨우겨우 답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는 일단 은행에 넣어둘게요. 아직 딱히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를 부정할 수는 없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채집, 수렵, 사냥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던 거라면 지금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나 마찬가지.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경제활동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고등학교 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취직하기 전에는 보게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참 많이 하죠. 그땐 계속 이럽니다. 돈만 생겨봐. 다 할 거야. 돈 생기면 자전거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여행도 가고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캔버스 사서 그림도 그리고 한강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 운동화도 좋은 거 사서 신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제 우린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재정적인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행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돈도 있겠지만 우리의 취미생활, 우리의 로망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잘하시고 또 하는 걸 좋아하시고 이제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센터 안에 서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합니다. 저도 아침에 그 권투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가면은 코치님 말고 관장님 말고도 다른 선배 회원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주는 게 참 많이 있으세요. 그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신 거죠. 본인이 잘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계신 거고 본인이 좋아하는 할 수 있는 여건에 있으신데 300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인생에 300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인생에 정말 좋아하는 걸 포기할 정도까지의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 월급이 200만 원 좀 넘었으니까 뭐 한 두 달치도 안 되는 그런 월급이지 않습니까? 우리 뭐 이직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월급 안 나올 때 그래도 잘 살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그렇게 지출을 하고 나의 삶에 굉장한 활력소가 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며 저는 고민할 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버킷리스트를 몇 년 전부터 썼다 지웠다를 계속 하면서 가져가고 있는데 가끔 정말 힘들 때 딱 버킷리스트를 펼쳐서 보면은 아 그래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지 이런 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사회생활을 계속 잘하고 있는 거였지라고 좀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갖고 계시는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런 바람, 하고 싶은 것들,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요. 갖고 계시지만 마시고요. 뇌가 기억할 수 있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손에 볼펜을 잡고 촥촥촥 그려나가 보시면 안 하신 것보다는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확률도 높아지고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버킷리스트에 관련된 해피먼데이를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돈과 만나는 기술 휴머니크 행복재무상담센터 센터장 오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